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동백고일 시험 문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백고일 시험 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객관식은 64점이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이 36점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크게 난이도를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변형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냥 본문 공부 잘하고 암기 잘하면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기가 영어인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5번 같은 게 있네요.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밑에 게 해석이 잘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5번 같은 문제를 틀렸다. 그다음에 뭐 11번이라든지 13, 14. 그러니까 동백고 같은 경우에는 일치불일치가 보통 보기가 영어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1, 12 이런 거 같은 경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위에 게 해석이 안 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아래 게 해석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여기랑 잘 대응을 하지 못해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 아래에 있는 단어를 다 알 수 있게 평소 어휘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문제를 대비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변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고 같은 경우는 변형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빈칸 유형이죠. 그 아무리 내신 시험 범위를 암기한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우리가 원래 배웠던 어휘인데 이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예, 빨간색은 이제 여기 이제 원래 배웠던 어휘인데 답은 비슷한 내용의 다른 단어를 조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평소에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맞아야지 객관식에서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휘라든지 이제 뭐 요지라든지 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자체를 변형하셨겠죠. 그래서 초록색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던 문장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원래 문장을 변형시켰는데 이제 동백고1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런 초록색이 나온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서 변형해봤자 그냥 이렇게 그 원문은 다른 건 다 똑같고 문제 부분만 변형시키는 이런 빨간색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중간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어떤 걸 쓰셨냐면은 보통 수능에서는 어법상 틀린 거를 고르라고 해서 이 5개 중에 하나만 틀린 걸 고르면 되는데 이제 어법상 옳은 거를 고르라 그러면은 틀린 게 4개고 맞은 게 하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좀 고르기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셨더라고요. 이제 문제를 조금만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동백고 같은 경우에는 이 어법이 전부 다 동사 계열 쪽에서 많이 나오네요. 예, 뭐 내신 시험 문제 풀어볼 때도 다 느끼셨겠지만은, 그러니까 내신에서 동사 계열 쪽을 제대로 잡으셔야지 동사 계열의 문법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어야지 실전에 들어가셔도 문법 문제를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랑 좀 다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영작을 이제 교과서에서 암기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서 이제 그거 그대로 나오는 그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암기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제 2-1번하고 2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화 부분에서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켰고 실제로 이 암기한 게 그대로 나왔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서술형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1번, 3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어로 쓰는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주고 영어로 쓰는 건 맞는데 본문이 아닌 이제 뭐 주제를 따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혹은 뭐 의미하는 바를 갖다가 그러니까 본문 암기한 내용과 좀 다르게 약간 변형을 하셔서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한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암기를 함으로써 어떤 라이팅 능력, 뭐 어순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뭐 문법에 맞게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지 문제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지고 역시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요약문 완성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내면 아마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 점수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학생들이 다 못 썼기 때문에 부분 점수에서 많이 점수라든지 등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서술형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영작으로 해서 답을 딱딱 떨어지는 걸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생님의 개인 주관에 따라서 많이 점수가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동백고 서술형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라이팅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이제 변형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기가 영어로 된 어휘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 서술형에서는 라이팅 실력을 좀 키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동백고1 시험 문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